다시 말해서 나는 여기 서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있지만 또 다른 나의 심리적 죄수는 내 몸에서 분리가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다가가서 멱살을 잡는다든지, 혹은 목을 조른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공격적인 자세를 실제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배우에게는 아주 또렷한 심리적 제스처가 그 연기라는 순간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를 위한 연기예술 루시아트 장우현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베테랑2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어떻게 이 배우들의 캐릭터에 접근하는지, 특히나 이번에 정혜인 배우가 맡은 박선우라는 역할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어떻게 창조하게 됐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자기하고 거리가 먼, 성격적으로 도덕관, 삶의 가치, 혹은 여러 가지 것들, 외형, 이런 것들 다른 인물 소화를 하거나 그 역할을 구축하거나 만들어 나갈 때 배우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기본 원리가 되는, 혹은 이론이 되는 것은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연기 이론입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소드 연기의 전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전신이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원리는 제공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변화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연기 이론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물론부터 얘기를 하죠. 정혜인 배우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이 박소늘의 역할,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총 3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소시오패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굉장히 비슷한, 명칭이지만, 사실, 소시오패스가 조금 더 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박순이라는 역할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시오패스인 박선우라는 인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인물의 삶과 경험과 기억과 감정들을 성찰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내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과정이죠.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어떤 사건들을 겪었고, 어떤 감정을 겪었고,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게 됐는지를 철저하게 탐구하고 그것들을 자기 몸에 혹은 자기 마음에 내면화하는 과정이죠. 특히나 이 박선우라는 인물은 굉장히 신념이 있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악을 스스로가 처단한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아마 이거는 감독과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 그리고 전체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긴밀하게 소통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탐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 감독님과 상의를 하게 됐을 거고요. 정혜인 배우는. 그리고 또 관계되는 전문가를 통해서 소시오패스적이다, 이런 인물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같이 탐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인물이 가질 법한 내면의 세계, 심리적인 구조, 인지적 도식, 혹은 신념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찰했을 것이다 라는 내면적인 접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다 표면적이고 그리고 행동을 위주로 보는 관찰이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관찰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들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모방하고 체화함으로써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어떤 특징들을 표현하는 거죠. 아마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도 있겠지만, 혹은 여러 가지 영상 자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상 자료나 혹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탐구하면서 정혜인 배우도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밝혔더라고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에 관한 인터뷰 혹은 그런 영상 자료를 봤는데, 그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시선의 머무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선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길게, 혹은 다른 방식으로 길게 머문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때로는 조금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자아낸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시선이 조금 더 머물 수 있도록 시선의 머무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가지는 행동들의 특성들을 모방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또 함께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처럼 내면화된 어떤 기억들을 만들지 않아도 그 행동들을 그대로 구현할 때 이것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구나를 예측하게 하고 왜 다른 부분에서 웃지? 혹은 왜 저렇게 뚫어지라 나를 쳐다보지 길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선의 머무름은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특히나 연극과는 다르게 카메라 연기라는 영화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앵글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시선의 머무름, 눈의 깜빡임 정도, 이런 모든 이 시선과 관련된 표정과 관련된 리듬과 템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하고 조금 다른 방향성인데요. 세 번째 방법은 심리적 제스처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이것들을 양쪽을 다 자극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박선우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제스처는 어떤 사람을 마주했을 때, 특히나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대상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그 짧은 순간에 영화에서는 눈빛만 담기지만 그 눈빛 안에 들어있는 살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히 살기를 뿜어낸다라는 그런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기 서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있지만 또 다른 나의 심리적 죄수는 내 몸에서 분리가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다가가서 멱살을 잡는다든지 혹은 목을 조른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공격적인 자세를 실제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배우에게는 아주 또렷한 심리적 제스처가 그 연기라는 순간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앞에 있는 사람, 상대방은 저 사람의 눈빛에서 박선우의 눈빛의 살기를 느꼈다, 굉장히 불편하다,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렷하게 이미지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아주 느낌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심리적 제스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리적 제스처는 영화를 하는 카메라 연기라는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미하일 치업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제스처가 굉장히 잦아지고 많아지고 반복되면 훨씬 더 또렷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거와 비슷하게 심리적 제스처를 통해서 감정이라는 것도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반복을 통해서 이것들이 꾸준히 수행이 되면 나중에는 이것들이 훨씬 더 강해져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그 사람의 분위기가 어둡다 밝다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 여러 가지 의지, 의도가 구체적인 형태, 특히 본인에게는 구체적인 형태를 띠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갑자기 확 다운이 된다든지 어둡게 느껴진다든지 차갑다든지 반대로 굉장히 밝고 힘이 넘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심리적 제스처를 통해서 혹은 주변의 공기를 자기가 원하는 감정과 서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생기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연기에서는 이것들을 반복 연습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종합하자면 아마 정혜인 배우는 이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방법들 중에서 보다 맞는 씬에서 맞는 혹은 연출과 감독님과 상의했을 때 혹은 본인 스스로가 잘 체화하고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지 않아서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이 소시오패스의 역할인 박선우를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나와 다르고 또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역할을 창조할 때 이런 세 가지 방식은, 세 가지 방법은 기본적인 방향성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면과 행동과 그리고 심리적 제스처라고 하는 아주 의도를 구체하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영화가 아니고 일상에서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가진 사람들 혹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눈빛, 그리고 행동들은 이 배우가 캐릭터를 연출하면서 구축하면서 만드는 그런 접근하는 방식과 똑같이 한 개인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영화 배우가 캐릭터가 되는 것과 일상의 어떤 한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범죄자가 되거나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느라 말이 좀 빨랐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